안녕하세요. 둥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59번째 프레드 진네만의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1953년 영화고요. 이런 영화를 가장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들 중에서 기억이 많이 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어떤 영화가 이렇게 3, 40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부분 중에서는 일단 배우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영화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프레드 진네만 감독 오스트리아 태생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발돋움을 하는 어떤 그런 감독입니다. 바로 이 전해에 그 대표적인 수작을 찍었죠. 하이눈. 그죠? 게리 쿠퍼랑. 그리고 이 영화, 그 다음에 55년에 오클라호마, 그리고 59년에 수녀 이야기를 다룬 이제 파괴, 그런 영화로 이제 점점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죠. 제임스 존스의 소설을 원작을 가지고 영화한 거고요. 다니엘 타라디시. 엄청나게 훌륭한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저는 이 작가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시나리오 쓴 영화 중에 엄청난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DVD로 잘 구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1951년 작품인데 프리츠란 감독의 란초 노토리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뭐 오명의 뭐 농장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 영화가 엄청 그 중요한 웨스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싹 썼고요. 그리고 그 피크닉이라는 그 영화도 역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리고 음악 감독은 여기 조지 더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즈가 많이 흘러요. 배경 자체가 이제 술집을 자주 드나들고,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트럼펫을 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음악적인,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돋보이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조지 더닝이라는 음악 감독의 뭐 대표적인 작품이 피크닉, 조슈아 로건 감독이죠. 그리고 제가 엄청 또 좋아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기 프랭크 시나트라가 나오는데, 프랭크 시나트라, 킴 노박, 리타 헤이워드 세 명이 나오는 펄 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그 젊은 시절에 가게를 할 때 이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가게 이름을 갖다 정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펄조이라는 영화의 어레인지먼트, 거기에 뭐 거신부터 해서 콜 포터의 예전에 그 노래들, 어떻게 보면 재즈 스탠다드 넘버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좋아하고 애정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어레인지먼트를 이제 이 음악 감독인 조지 더닝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재즈나 그런 어떤 취향의 음악들, 약간 이 영화가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음악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네요. 배우들 보세요. 버트란 카스터, 워든 중사, 몽고메리 클리프트, 로버트 리 프리트, 그 다음에 데보라 카, 뭐 보셨잖아요. 뭐, 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버트란 카스터하고 데보라 카는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데보라 카 어떤 영화였습니까? 검은 수선. 예, 그 영화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에메릭 프레스버거하고 그 마이클 파웰, 영화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몽고메리 클리프트. 저는 몽고메리 클리프트는 젊은이의 양지라는 영화를 통해서 제 동영상에 등장시키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도나리드. 도나리드는 뭘로 유명합니까? 프랑크 카프라 감독의, 멋진 인생. 그죠? 그 영화로 이렇게 유명한 거기 여기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연기를 발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우 조연상 받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마지오 역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신은 에바 가든하고 결혼해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얘기가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대부에서 그 가수로 나오는 조니 를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따왔다고도 얘기를 하죠. 이 영화를 통해서 나무 조연상을 받으면서 다시 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네스트 보그나일, 얼마나 단골이에요. 어네스트와 자니 기타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배드 데이 앳 블랙록에서 비슷한 캐릭터죠. 도발하다가 결국은 뭐
그 죗값을, 도발한 값을 엄청나게 치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홈즈 대위, 여기서는 카렌 홈즈, 데보라 카의 남편인 대위 역할, 여기 중대장 역할로 나오는 거죠. 필립 오버, 이 배우는 몇 년 지나고 나서 에드워드 드미트리 감독의 유명한 영화 부러진 창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배우를 보는 즐거움이 엄청난 영화예요. 버트런 카스터, 몽고메리 클리프트, 데보라 카, 도널드 리드, 프랭크 시나트라, 어네스트 모거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기억에 남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로 들어가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너무나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EBS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영화예요. From Here to Eternity. 제목 좋은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 해변에서의 너무나 유명한 데보라 카하고 버트런 카스터의 키스신이죠. 지금 봐서는 이제, 그리고 위에는 비행기가 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시겠죠?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 바로 전 하와이에서 병영을 무대로 해서 여러 병사들의 삶과 인생의 좌절, 그런 걸 갖다 보여주는 영화고요. 이 영화가 당시에는 엄청나게 좀 반향이 있었어요. 왜냐면 간통, 매춘, 부패, 가학, 이렇게 어떻게 보면 53년 영화라고 봤을 때 당시 헐리우드에서는 좀 그래도 파격적인 주제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수위 조절이 당연히 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다지 그렇게 쇼킹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 시대가 얼마나 또 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경계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여기는 이제 진주만 습격을 받기 전에 하와이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의 병영 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죠. 주인공인 버트런 카스터가 여기서 워든 중사로 근무를 하고요. 지금 이 부대로 해서 몽고메리 클리프트는 원래 다른 부대의 나팔수였는데 전직, 그러니까 권투를 아주 좋아하는 나팔수였죠. 프루이시라리 역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대로 이렇게 전입을 오게 됩니다. 전입을 오게 되고요. 이 부대에 이제 워든 중사 버트런 카스터의 상관이 바로 홈즈 대위고요. 그 홈즈 대위의 부인이 바로 카렌 홈즈에서 데보라 카고요. 그리고 도나리드는 이 군인들이 휴가를 나가거나 밖에 나갔을 때 거기 술집 있잖아요. 술집에서 어떻게 보면 술집 여인으로 나오는 거죠, 도나리드는. 그리고 이제 어네스트 보그나인 역시나 여기서 이제 하사급으로 나오는데, 하사관으로 나오는데 어디 근무를 하냐면 영창 관리하는, 그러니까 군대 교도소죠. 그쪽을 관리하는 일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프랭크 시나트라 역시 이제 여기에 군인인 거죠. 마조라고 하는 군인이고, 주인공인 또 몽고메리 클리프트하고는 서로 이제 친한 사이라 여기에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전입해 오는 순간 너 왜 여기 왔냐? 여기 생각보다 힘든데 너 나팔수하고 부대 좋잖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이 있은 겁니다. 그쪽에 어떻게 보면 위에 상급 관리의 어떤 백으로 해서 나팔수가 새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뺏겨서 일로 밀려나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운명의 그런 어떤 전주곡이 되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제 다양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경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어때요? 이 무대 자체가 군대 병영이잖아요. 거기서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의무와 어떤 규율이잖아요. 그 규율에서 어떻게 보면 일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과 일탈의 기준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시스템을 느끼기도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보게 해주는 영화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떤 기준에서 본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열망, 그 사이에서의 갈등과 이탈, 그런 부분에서 오는 죄값,
이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영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전쟁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프레텍스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하나의 변명거리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들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또 전쟁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어떤 아주 심리적인 터치가 놀라운 영화입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의 배우들이 각자의 캐릭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떤 뭐랄까 심리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이제 장점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개별적인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커플도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애정이 이렇게 오고 가는 이런 어떤 대상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항상 보면 그런 엇갈림이 있는 거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열망의 어떤 차이, 기준의 차이, 기준과 일탈과의 어떤 사이에서 고민, 그리고 꿈과 현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의 엇갈림, 이런 걸 다룬 영화라고 보시면 좀 더 그 이해가 쉽겠네요. 어떻게 보면 인간사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지상에서 영원으로 한번 여기 어떻게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아카데미상을 무려 8개를 받았습니다. 자, 진주만 공습 직전 하와이에 주둔한 미군 기지라는 역사적 사건의 장소를 무대로 평범하고도 다양한 군인들의 갈등, 사랑, 좌절 등과 함께 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걸작. 해변에서의 버트란 카스터와 데보라 카의 키스씬은 영화사의 명장면 중에 하나다. 자, 1951년작 제임스 존스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 원작이고 53년 아카데미상 12개 부분 후보에 올라 8개 부분 수상을 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나무조연상, 프랑크 시나트라, 여우조연상, 도날리드, 각색, 촬영, 편집, 음향. 뭐 대단하죠. 예, 이런 어떤 영화입니다. 엄청난 수작이라고 저는 이제 볼 수는 없지만 대단한 어떤 아주 훌륭한 영화고요. 무엇보다도 기억에서 쉽게 그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원히 그 올드 팬한테 저 영화 한번 다시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영화로 끝까지 남을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봐도 너무 이제 과거 영화 같다 그런 느낌이 없고, 나름대로의 어떤 생동감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장면들이 있죠. 여기서 보면 특히나 그 해변에 그런 어떤 키스 장면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저는 여기서 좋아하는 부분이 몽고멜리 클리프트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나중에 보면 절규하는 그 나팔을 불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영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인공이 저는 몽고메리 클리프트라고 생각하니까,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트럼펫 나팔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소리에 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 병영의 소리, 그죠? 훈련하는 소리도 되고, 뭐, 발 맞추는 소리도 되고, 저 소리와, 본인들이 일탈을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술집에서의 흥얼거리는 어떤 재즈의 음악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타도 나오고, 그런 음악과의 대비가 또 돋보이는 거죠. 삶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과 격정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캐릭터도 다 다양합니다. 여기서 그 버트랜 카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남성적인 근육질의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죠. 그러면서 철두철미하고 그 완강한 느낌을 줍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육체적인 욕정 같은 게 감춰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버트랜 카스터 말고 프랭크 시나트라는 어때요? 계속해서 뭔가 인생 자체가 뭐랄까 말도 많고, 그 안에 그때그때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경쾌하고 유쾌함이 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보면 그 알코올이라든지,
그리고 순간적인 그런 어떤 끌어오름을 참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주인공 몽고메리 클리프트는 벌써 외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보면 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권투를 취미로 했는데 그 전에 권투에 대한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권투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가 쓰러져서 눈을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권투를 그만둔 거죠. 그래서 이 부대로 전입해 와서 이 홈즈 대위 소속의 부하로 들어오는데 그 홈즈 대위는 권투팀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 팀을 잘 성장시켜서 자기가 소령으로 진급하는 게 꿈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프루이스를 설득을 시켜야 되죠. 그 안에서 병사들을 통해서 폭력적인 가학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결국 보면 그런 거를 갖다 계속 거부하게 되고 그 안에 어떤 징벌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가학적인 부분, 또 그 어네스트 보그나이 같은 경우에는 병영 그 하사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프랭크 시나트라하고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그때 너가 언젠가 병행에 들어오면 너를 그냥 쥐잡듯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가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제 그 캐릭터마다, 그리고 그 홈즈 대위의 부인인 카렌, 데보라 카가 맡는 역할은 또 애매한 게 있어요. 부부 생활이 유일하게 여기서 보면 부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군인들이 자기 상관의 그 가정을 봤을 때 아름다운 여자와 그리고 대위와, 그러면 이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알고 보면 실패가 뒤범벅이 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서 그 여인들, 도나리드 같은 경우에는 몽고메리 클리프트하고 서로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본인이 절대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 바로 군인인 겁니다. 그런데 군인을 만나서 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엇갈림, 그 안에서 그들이 꿈꾸는 미래, 근데 그 미래는 벌써 데보라카와 그의 남편이 보여주는 파탄난 어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은 벌써 실패의 공간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결국 버트랜 카스터와 데보라카의 불륜, 자기 상관의 부인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 불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늘 의구심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보라카는 요구를 하죠. 당신이 나하고 이렇게 떠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어떤 겁니까? 당신이 장교 시험을 봐서 장교가 되라. 근데 버트랜 카스터한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는 장교로 사는 삶 자체를 중화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책임지고 자기 안에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은 또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어떤 타인의 욕망을 본인이 어떻게 본인의 욕망하고 어떻게 절충해야 될까 하는 우리 인간의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만큼 상을 많이 받고 그렇게 인지가 되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영화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그 도입에 좀 말이 많았네요. 그죠? 저기 한쪽에서 어때요? 저 프루잇이 이제 걸어 들어오는 거죠. 전입을 받아서 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프랭크 시나트라를 만나죠. 너 왜 여기 왔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상관이 나팔수 한 명을 새로 영입해서 자기 친하다고 해서 내가 이 부대로 오게 됐어. 이제 신고를 하는데 어때요? 뭐 신고고 뭐고 벌써 저 당구대에서 당구를 이제 칩니다. 그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전입해 왔는데 당구대를 보고 바로 그 당구대에서 당구를 친다? 그리고 당구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운명과 다른 운명이 맞아서 하나의 또 목표점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상징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자유로운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트럼펫을 불고 여기서 아티스트적인 어떤
저는 봤을 때 몽고메리 클리프트는 군인이지만 시적 그 동경을 갖고 있는 그런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여기서 예술적인 어떤 부분하고 접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그러니까 군대 자체가 체질상으로 잘 맞아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죠. 또 권투는 그런 또 다른 부분이지만, 여기서 너 이름 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가리고 있네요. 이거 잠깐 치우고요. 프루이시라고 해서 전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입 신고하지, 거기서 당구나 치고 여기서 업무 시간 이외에는 네, 당구 그렇게 치고 하는 그런 부대가 아니다 하고 엄격한 규율을 갖다가 인지시켜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You're the best bugle they got on this whole island. That's true. I feel for you, pal. 네, 얘기하죠. 너 여기 오다니, 아니 거기 있으면 너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나로서는 진짜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연출 구조 어떻습니까? 밖에서 보면 마치 안에 그 제수를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제수를 보듯이 보고 있는 프랭크 시나트라 역시 바깥으로 좀 갇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그 갇혀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좀 전에 걸려있는, 머리 위에 걸려있는 모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 모자를 쓰고 싶지 않은데 저 모자를 막연히 써야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간결하지만 꽤 연출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거죠. 누가 들어옵니까? 홈즈가 들어오고요. 이 안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있는 거죠. 홈즈 데이가 들어오고 보면 데보라카 사진이 있으니까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이런 구도, 여기에서 이렇게 그 홈즈의 명령을 그대로 잘 수행하는 그 버트랜 카스터의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워든 중사죠. 그리고 새로 전입을 왔습니다. Born in Kentucky, enlisted first at Fort Myer, Virginia. 예, 나팔수였군. 그런데 Get to be a non-commissioned officer quicker here than anywhere else. But he has to show me that he's got it on the ball. What kind of trouble were you in the Bugle Corps? No troubles. 네. What made you transfer out then? It was a personal 네, 사적인 이유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matter. Something you wanted to ask, Sergeant? Why, yes, sir. Pruitt, you was a corporal in the Bugle Corps. You took a bus to Buck Private to transfer to an infantry outfit. 네, 이등병을 때려 눕혔다고 합니다. Why? Because you couldn't stand to bugle. It was a personal matter. That's up to the company commander to decide.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동선을 저쪽에 붙어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 경찰서장이 있으면 그 안에 형사가 치조하듯이 와서 이제 힘을 보태서 치조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모든 이 사람은 앉아있고 모든 실무를 갖다가 이 버트랜 카스터가 다 처리한다는 거, 그런 어떤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I was first bugler for 2 years. 자, 이 얘기합니다. 전 2년간 1급 나팔수였는데 중사의 친구가 전입을 해와서 중사의 친구를 나팔수로 세워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싸움이 나서 이제 본인이 상병에서 2등병으로 강등이 돼서 이 부대로 오게 된 겁니다. The top kick had 네, 얘기를 하고요. and you asked out on account of that? Maybe it ain't sensible, but that's the reason. His feelings were hurt. Kids they send us now. Well, we'll get your stripes back for you. Maybe an extra one for good measure. You know why you were assigned to G Company? No, sir. 그런데 왜 여기로 왔는지 너 모르지 하는데 거기에는 계략이 있었던 겁니다. 권투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자기 승진을 위해서 다 뒷조사를 해놓고 그렇고 데려온 거죠. 보세요, 옆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장면들이 보이죠. 권투를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권투에 대한 어떤 얘기를 꺼내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권투 할 생각 없냐니까, Our company bugler. How'd you like the job?
Not if it means fighting. Looks to me as if you're trying. 네, 그런데 그 같이 대등하게 좀 전에 서서 그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저렇게 본인은 상관에 저렇게 대등하게 나선 적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받는 그런 Trying to acquire 장면입니다. a reputation. 한 번도 본인이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It has to go in this afternoon. 그리고 모든 일을 갖다가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 하고 이제 You've been the army what now, Pruitt? 네, 벌써 5년 반이 됐다는 거는 직업 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때요? 저는 이런 어떤 시점이 그 일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이 프루이시라는 인물은 그 버트랜 카스터의 그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그 장치로서 출발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좀 전에 보셨지만 한 번도 본인의 그 상관에 대해서 늘 복종하는 태도로 있다가 프루이시 대등하게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앉아서 뭔가의 어떤 그 충격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Been eating yours. 네, 차가 들어오는 것만 일단은 뽑고요. 그 다음에 그걸 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 옆에 앉아서 저 여자 참 냉정하게 보이네. 그런데 몰라 어떨지는 하면서 저 여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소문을 듣자니 그 좀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그렇게 정숙하지는 않은 것 같던데 하는데 이제 저기서 다가오는 거죠, 저렇게. The town, man. On business. 그래서 지금 안 계신다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얼굴에서 보세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욕망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어떤 그 프루이시의 그런 행동 자체가 어떤 저는 자극의 약간 도화선이 됐다고. 내가 그 저 여인을, 그 상관의 여인을 나도 대등한 방식으로 상관과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뉘앙스.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 복종하고 그런 스타일의 워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벌써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서로의 욕망은 시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My husband's been telling me a lot about it. 네, 거기에다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남편한테 당신 얘기 엄청 유능하다고 들었어요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로 데보라 카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뭐 중요한 얘기 안 나오고요. 왔는데 이제 빨리 얘기하고 당신 방으로 가라. 이런 게 요지입니다. Please get out of my bedroom. 네, please get out of my bedroom. 내 침실에서 좀 나가다오. 그리고 담배 피고 혼자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영으로 온 거죠. 그리고 당구를 보통 잘 치는 게 아니죠. Guy Pruitt. 그리고 서서히 도발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위가 얘기했겠죠. 어떻게든 제 권투시키라고. You know, thought now, but out in the field with us, you say. 네, 벌써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You better 겁니다. get used to it, kid. You'll probably see a lot of it before you die. What do you mean, chick? She's 45. She's still too young for you. Now listen, Milwaukee, I'm a vet.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어때요? 저런 우통 벗은 버트랜 카스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부각을 Warden, 시킵니다. I'll forget him. Warden? He ain't like the others. He'll make it tough on you. He'll draw himself a line he thinks fair and he won'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까지 보겠습니다. 워든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니까 워든 좀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이긴 하지. 그런데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든 자신이 처음부터 해서 그런 어떤 일탈을 일삼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래서 이 영화는 하나하나의 개인이 결국은 몽고메리 클리프트도 지금 권투를 갖다가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면서 그 선택으로 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기준에서 가장 명확한 병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운명들이 사소하게 보이는 운명들이 어떻게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나? 우리 인생하고 다른 부분이 없죠. 우리가 인생에서도 다를 바가 없죠. 인생에서도 뭐 어떤 큰 일을 당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저런 사소한 조그만 하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다른 바퀴에 물려버리는 거죠. 그런 어떤 위험성, 그런 어떤 사회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럼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안에서의 어떤 좌절,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고통, 그런 걸 담고 있는 영화라고 이제 서서히 보여지네요. 여기서 일단은 1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